네, 12주 2차 시 실습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습하기는 오늘은 액티비티와 인텐트 메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화면에 자, 여러분이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학습을 안 해도 웬만큼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자, 정리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첫 화면에는 이렇게 텍스트 뷰 버튼이 있어서 자, 요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네, 액티비티 2 화면으로 이동하는 예, 그렇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액티비티와 인텐트가 사용이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예, 2 화면으로 이동이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메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 눌러서 1, 2가 있고 선생님이 1은 안 만들고 2만 액티비티를 만들 것이라 여기 2를 누르면 또 예, 2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도 액티비티가 이동이 되고 메뉴에서 눌러도 액티비티가 이동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뭔가 처리가 일어나는 뭐 다이얼로그를 네, 대화 상자를 거친 다음에 이동이 가고 이번 시간에는 대화 상자를 거친 다음에 이동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2일차 수업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1일차에서는 자 못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이동하는 거 하기 위해서는 인텐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액티비티 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예, 인텐트가 주소와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연결한다 그러면 두 지점에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 또 뭐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데이터도 다리로 날라야 되겠죠. 다리 위로. 그런 역할이 인텐트입니다. 그래서 인텐트, 뉴 인텐트 어디에서 어디로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 해서 요 인텐트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나의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호적 그쵸? 네, 사람으로 치면 그런 정보가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예, 리소스 메뉴 디렉토리 만들고 그 안에 메뉴 파일 만들고 아이템과 그 다음에 메뉴가 있어요. 그쵸? 아이템은 아이디와 타이틀이 있고 이 타이틀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예, 이게 타이틀이 되는 것이고 자바에서 불러다가 다룰 아이디는 요 아이디 안에 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파일에서는 요 두 개를 오버라이드만 해주면 돼요. 온크리에이트 밑에. 예. 자, 온크리에이트 옵션 메뉴에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아까 인텐트는 인텐트, 뉴 인텐트 그랬고 메뉴는 부풀려야 맛이다. 그쵸? 예. 그래서 메뉴 인플레이터 이름은 아무거나 정하고 get 메뉴 인플레이터 그다음에 인플레이터 인플레이트 동사예요. 그쵸? 그 다음에 메뉴 파일 이름, 그 다음에 뒤에 메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해야 할 일은 on option item selected. 그래서, 1일 때, 2일 때. 그쵸? 예. 그래서 아이템, 스위치 안에 요 아이템 써주고, get item select id 해주고, 이 아이디가 메뉴 파일에 있는 요 이름들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요 두가. 여기, 그쵸? 예. 그래서 원일 때는 지금 원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실습에서 지금 이렇게 막아놨고 return false로 이제 2일 때는 또 여기 아까 액티비티 이동할 때 인텐트, 뉴 인텐트, 스타트 액티비티 인텐트 그러니까 이것을 눌렀을 때 가는 거나 이것을 눌렀을 때 가는 것이나 다를 게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액티비티하고 그리고 이제 메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뉴가 있어야 되고 액티비티 간에 이동이 있어야 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듈을 하나 만들었고요. 프리 테스트라는 모듈을 만들었고 여기에 액티비티를 한 두어 개 만든 다음에 액티비티 간의 이동을 버튼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메뉴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태에서든지 뭐 아이디나 암호를 넣고 맞으면 액티비티 이동을 하든지 그래서 액티비티 이동에 대해서는 이번 실습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일단 좀 만들어 놔야 이동이 되겠죠. 그쵸? 예, 액티비티에서 empty 액티비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인 to 액티비티 나오는데 그냥 메인 to 아니면 to 액티비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도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그쵸? 이제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 론처를 체크하게 되면은 네, 요 액티비티 자체가 실행이 될 수 있는 액티비티예요. 그쵸? 네, 저희는 이제 메인에서만 이동을 할 거라고 치면 여기를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랭귀지가 자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액티비티 2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2가 만들어지면 자바 파일과 XML 문서가 있는데, 자, XML 문서에서는 지금 constraint layout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창으로 가서 자, 여기가 네, 액티비티 2라는 것만 표시만 좀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을 좀 배경 색깔을 넣어줘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렇죠? 어트리뷰트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미리 팔레트로 색깔을 정해놓고 그 색깔 안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어떤 색감의 통일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들은 이 우리 앱에서 써야 될 메인 컬러가 있고, 뭐 강조하는 컬러가 있고, 뭐 배경으로 쓸 컬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컬러를 팔레트에 물감을 짜놓듯이 색깔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여러분한테 알려줬으니까 앞에 강의를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되고, 미리 내가 색깔을 좀 정해 놓고 쓰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리소스의 values에 가보면 colors XM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이제 이런 컬러를 컬러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다크, 그래서 이제 이런 컬러들이 프라이머리가 그 타이틀 바에 나타나는 색깔이죠. 그래서 나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바꿔주는 것입니다. 나는 좀 블루에 좀 블루톤에 좀 뭔가 신뢰감을 주는 그런 컬러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강한 블루톤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색깔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네, 여러분이 자꾸 해봄으로써 좀 익숙해질 수도 있고 또 색깔에 대한 감도 좀 생기고 그래서 색깔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프라이머리 다크니까 좀 어두운 색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쵸? 네, 이런 정도 색깔. 그 다음에 액센트 컬러는 블루랑 또 어울릴 만한 뭐 오렌지 계열의 뭐 어떤 색깔을 하나 조금 부드럽게 네, 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 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추가로 컬러를 하나 더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마이 컬러, 뭐 컬러 1, 2, 3로 한다 그러면 컬러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또 뭔가 적당한 컬러를 하나 제 색에 어울릴 만한 컬러를 하나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색 톤을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2에서도 지금 액티비티 2 XML의 컬러를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리소스에 있는 것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색깔로 하고 텍스트 뷰를 하나 넣어줘서 텍스트 뷰를 하나 넣어줘서 조금 크게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텍스트 뷰는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좀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 2 한글로 쓸까요? 액티비티 2 2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자의 크기는
네, 여기 폰트 사이즈에 가서 네, 조금 키워서 액티비티 2가 확실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액티비티 하나 만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도 한번 가서 레이아웃을 한번 보면 액티비티 메인 XML에 가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항상 메인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죠. 그쵸? 네. 얘도 헬로 월드 그냥 사용한다 그러면 위치만 조금 올려주고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헬로 월드 대신에 뭐 메인 아니면 인트로? 네, 인트로 정도 좋네요. 이것도 역시 사이즈만 자, 조금 크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인트로 화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색깔을 얘도 조금 넣어주겠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에 가서 네, 리소스 중에 뭐 색깔을 하나 사용해도 네, 이렇게 넣어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버튼을 하나 넣어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해보는 거는 액티비티 간의 이동을 버튼으로도 하고 메뉴로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결은 인트로에 가서 연결을 해주고 네, 버튼 조금만 인트로보다 내리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은 뭐 클릭이라고 써도 좋고요. 텍스트로 네, 클릭이라고도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이제 아이디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버튼에 대해서 아이디는 버튼 인트로에 있는 버튼이니까 버튼 인트로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일단 한번 시켜보죠.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에 가서 런을 한번 시켜보면 자, 이렇게 예, 선생님이 좀 로딩되는 시간이 걸려서 중간에 예, 잘라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하나 나오고 지금 이 버튼 아무 동작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컬러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컬러즈 XML에서 보면 이 부분이 프라이머리 다크가 나오고 그 밑에가 프라이머리 컬러 그리고 이제 요것은 우리가 쭉 추가한다 그러면 어떤 컬러를 하나 우리가 넣었던 컬러가 나온 거예요. 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쪽을 조정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화면의 색깔이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팔레트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주제는 액티비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만들어준 to 액티비티로 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를 만들어서 메뉴에서도 예, to 액티비티 또 3 액티비티를 만든다 그러면 3 액티비티를 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액티비티 이동을 해보는 연습이고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프로젝트 개요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만약에 다이어리를 만들 때 예, 여기 누르면 예, 암호를 물어보고 그리고 to 액티비티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액티비티 2로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기본 문법이야 뭐 시간이 좀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키워 나가야 될 역량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예, 버튼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죠. 이유가 뭘까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게 진리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제 인트로 화면에 있는 거니까 인트로 버튼 btn, 네, btn 짧게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트로 버튼을 자 어떻게 해준다? 네, 여기 스텝 2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트로 버튼하고 뭐하고 연결을 해준다? 네, 뷰에 있는 버튼 인트로하고 연결을 해줘야죠. 버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find view by id 이렇게 항상 find로 시작했는데 이제 요 앞에 뭔가 객체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메소드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점 find view by id. 자, 이번 시간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도 예, 다이얼로그를 하면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r.id. 버튼 자, 버튼 인트로.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XML 문서에서는 타입을 먼저 써주고, 그래야지 무슨 버튼으로 만들었더라 모르더라도 버튼까지 타이핑하면 뒤에가 보여지죠. 그쵸? 그리고 이제 XML 문서에서는 대문자를 잘 쓰지 않으니까 언더스코어를 써서 아이디를 주로 만들어줬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낙타, 봉, 덩어리라고, 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인트로, 버튼, 이렇게 이제 목적을 먼저 써주는 거고, 두 단어를 연결할 때는 그 다음 단어를 대문자로 해주고, 이렇게 나만의 뭔가 변수를 만드는 명령 규칙을 갖고 있으면 오류도 덜 나고, 그쵸? 네, 이런 것도 선생님이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여유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인트로 버튼에다가 뭐를 해준다? 네, 리스너를 붙여줘야죠. 그쵸? 네, 리스너, set on click 리스너. 그래서 new on click 리스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또는 네, 우리 1학년이 이제 파이썬으로 게임을 하나 만들려고 예, 선생님이 또 1학년도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 2시간짜리 수업이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동작하는 게 똑같아요.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뭔가 마우스의 이벤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발생이 되면 처리해 주는 거. 이벤트 핸들러라고 이제 보통은 프로그램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는 그게 리스너예요. 근데 여기서 해줄 일은 버튼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액티비티 2로 이동을 해야 된다. 액티비티 이동하는 거는 딱 두 줄이면 끝나죠. 어떻게 된다? 인텐트, 뉴 인텐트.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동할 네, 그 페이지의 클래스 이름을 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 출발 이거죠, 그렇죠? 그 두 줄을 기억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늘 많이 반복할 것이니까 크게 선생님은 걱정 안 하고요. 네, 선생님 마우스 커서를 못 찾는 게 걱정이네. 자, 인텐트. 자, 그래서 인텐트는 액티비티 간에 이동이 일어날 때 그 정보를, 그쵸? 이동할 거에 대한 정보를 담는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new intent가 하나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get application context.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가 to 액티비티예요. 그쵸? 네, to w to activity 이렇게 정도 치니까 나오네요. to activity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법을 뭐 클래스로 쓰는지 액티비티 이름만 쓰는지 자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기말에 뭔가 이런 실습 시험을 만약에 더 봐야 할 상황이 된다면 선생님이 이제 노트 메모 하나만 들고 오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거기다가 메모해 놓고 나머지는 자동 완성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선생님이 하는 정도 이런 이제 매개 변수 같은 것까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인텐트, 뉴 인텐트, 스타트 액티비티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속도감 있게 모든 걸 다 책을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C에서 인티저 A 그것까지도 변수 챕터를 찾아가서 하는 건 말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동이 끝났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이동은 자 어떤 상황에서 버튼을 누를 때 이동할 것이냐 이제 곧 할 메뉴로 이동할 것이냐 이것만 정해지면 이동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클릭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가져간다 그러면 뭐를 쓴다? 엑스트라 데이터를 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교과서에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응용한다. 이게 답이에요. 외우지 않고, 그쵸? 그렇지만 엑스트라 데이터를 쓴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이 됐고요. 자,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to activity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activity 2로 간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 1에서 뭐를 해볼 것이냐? 네, 여기 이제 메뉴를 만들고 메뉴를 누르면 또 액티비티 2로 간다. 자, 메뉴 만드는 과정 기억을 해야 합니다. 메뉴는 자, 일단 프로젝트 트리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리소스 안에 메뉴 폴더가 있어야 되고 메뉴 폴더 안에 메뉴 타입의 XML 문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메뉴를 포함하고 싶은 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준다? 예, 일단 여기에 나타나는 메뉴가 무슨 메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옵션 메뉴예요. 그렇죠? 그럼 옵션 메뉴 말고 뭐가 있는데요? 컨텍스트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옵션 메뉴를 크리에이트하고 옵션 아이템을 셀렉트 했을 때 해야 할 일을 넣어주는 거. 그쵸? 그게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뉴 파일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고 하지만 선생님도 중간에 막히면 교과서 열어볼 거예요. 자, 일단 리소스에서 U하고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 네. 그냥 뭐 데이터 디렉토리 이런 거 아니고, 그쵸? 자, 이렇게 열면 이제 리소스의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메뉴하고, 자, 메뉴 눌렀더니 디렉토리 네임도 메뉴가 나오는 거죠. 이거, 네, 득템한 거죠. 네, 자동 완성 기능.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럼 여기 리소스에 레이아웃도 있고, 메뉴도 있고, 그럼 메뉴에서는 마우스 또 뉴에서 예, 메뉴 리소스 파일 주로 요 상위권에서 상위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액티비티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상위권에서 좀 찾아보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메뉴 리소스 파일. 그래서 파일 이름은 메뉴 1, 2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의미 있게 메뉴 옵션 메뉴니까 메뉴 옵션. 자, 주로 XML 문서는 파일 이름도 이렇게 언더스코어와 소문자로만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메뉴 파일을 만들고 나면 네, 여기 네, 잠깐 자, 이렇게 이제 메뉴라는 컨텐트 트리에 이렇게 XML 문서지만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뭐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예, 메뉴라는 게 뜨고 이 메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정도는 알아야 해요 하는 정도의 메뉴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 아이템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가 트리에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자 트리에 넣으면 자, 아이템 이렇게 나와요. 하나 더 끌어다가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아이템 2개. 그래서 이제 우리 액티비티 하나밖에 없잖아요. 메인 말고는. 그러면 여기에 뭐 2, 3 이렇게 해도 되고 1, 2 해도 되고 그렇죠? 아이템 가서 자, 타이틀이 보여질 것이고 우리가 요 메뉴를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이디고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틀에는 1, 2 하죠. 뭐, 1은 안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나중에 연결 안 시켜주면 되죠. 뭐. 자, 타이틀은 1이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그쵸?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여기에 아이디는, 자, 아이템.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메뉴 아이템이니까 아이템을 먼저 써줬어요. 그쵸? 예. 그래야 나중에 자바에서 찾기 편하니까. 종류는 알고 있잖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자, 여기는 2로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자, 대문자로 1을 만들었으니까, W도 T는 대문자로 했고요. 그 다음에 ID는 마찬가지로 아이템 2로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2. 자, 이렇게 이제 메뉴를 만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나요? 실제로는 안 나타나죠.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실행을 해도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여기에 이렇게 똥똥똥 나타나게
자, 옵션 메뉴를 등록을 해 줍시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는 보면 onCreate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복잡하고 싫으면 여기를 이렇게 -3에가 딱 닫혀요. 그래서 요 밑에 자, 또 override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 위치. 자,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하죠? 네, 코드 generate 또는 마우스 우측 눌러서 generator. 그래서 여기는 override method. 자,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한꺼번에 닫아버리지 뭐. 옵션 메뉴라서 5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설마, 네, 설마입니다. 선생님 장난친 거고요. 5번째 열어보면 get on create 옵션 메뉴를 만들어라. on create 콘텍스트 메뉴 이거 누르면 안 돼요. 그쵸? on create 옵션 메뉴 옵션즈 메뉴 그쵸?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on create도 있고 우리가 on create 옵션 메뉴를 했는데 여기 보면 retur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return false를 마지막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return true를 해야 돼서 밑에 자, 이렇게 미리 갖다 놔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메뉴는 어떻게 한다? 메뉴는 아까 액티비티 이동은 인텐트, 뉴 인텐트 메뉴를 부풀려라. 어떻게 부풀린다? 예, 메뉴 디렉토리 안에 있던 메뉴.xml 쉽게 말하면 납작하게 죽어있는 XML 문서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친구를 부풀려서 이렇게 살아서 메뉴로 동작하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부풀리다 어떻게 한다? 이름이 예, inflate.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뉴 inflate. 메뉴 inflator, inflator 이렇게 할까요? 뭐 밑에 자동 완성해도 되고 너무 길어요 하면 인플레이트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요 메뉴 인플레이터는 메뉴를 부풀려 주게 하는 것인데, 액티비티를 이동할 때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저쪽 인텐트가 가서 또 저쪽에서 보고 해야 돼서, 뉴 인텐트 이렇게 인텐트를 만들지만, 메뉴를 부풀려 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 그냥 get menu inflator 클래스 메소드를 써가지고 get menu inflator 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러온 우리의 객체로 불러온 menu inflator에서 자, inflate 동사형을 쓰는 것 inflator에서 inflate 자 부풀려 뭐를 네, r.menu 파일이죠. menu. 자, 기억 안 나도 항상 타입을 먼저 써줬잖아요. 메뉴 다음에 뭘 설명을 썼죠. 그래서 메뉴 옵션 M만 치면 그 다음에 이것은 메뉴야. 두 번째는 이렇게 메뉴라고 써주고 자,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메뉴는 이제 조금 그래도 기억을 좀 해주자. 이번 학기만이라도 그러면 메뉴 인플레이터 블라블라 이름은 마음대로 우리가 정하고 get menu inflator 그리고 menu inflator 점 inflate 그죠? 부풀려라.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여기에 true를 리턴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었으니까 여기에 return true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안 잊어버릴 것이고 연습을 안 하면 네, 혼란스럽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뉴는 보이기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시켜 놓고 이제 메뉴를 누르면 뭐를 할 건지는 예, 우리가 여기 밑에서 딱 오버라이드해서 추가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자, 예, 코드 generate 예, 오버라이드 메소드 자, 예, 옵션 메뉴라서 아니죠.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예, on create처럼 on option item selected
on option item selected, 그쵸? 예, 그러니까 on create option, on option item selected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면 여기도 return, 여기 return은 나중에 false가 돼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 return 잠깐 지워놓고, 자, 여기 return이 필요하다고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좀 낫겠죠, 그쵸? 원래는 이제 여기 여기쯤에 이렇게 true랄 건가 false랄 건가 또 설명이 필요하니까. 자,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스위치. 자, 아이템, 여기가 아이템이에요. 그쵸? on option item selected. 여기 보면 아이템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i로 되어 있다면 여기도 이 i,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을 갖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get item id. 자, 여러 메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위치문을 아예 이렇게, 예, 중괄호로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주고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r.id 쭉. 자, 여기 케이스 r.id. 자, 아이템이 이제 이렇게 아이템을, 요거는 메뉴에 있는 XML 문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써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쵸? 앞에 메뉴, 를 부풀려 놨으니까 메뉴 아이템 셀렉티드도 요 메뉴를 갖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템 1, 아이템 2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봐도 되고, 아이템까지 치면, 예, 우리가 앞에 타입을 쓰고 뒤에다가 이제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아이템 1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 아이템 1은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케이스, 네. 케이스 r.id. 아이템 2, 그쵸? 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케이스 다음에 브레이크 없이 계속 케이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요거든 다 요 밑에 있는 일을 하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나 비워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케이스 아이템 2에서는 해야 될 게 뭘까요? 뭐예요?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템, 이렇게. 이렇게. 그쵸? 예. 메뉴, 선생님 잠깐 졸았나 봐요. 지금이, 네, 새벽 3시인데, 선생님이 녹화하느라고 메뉴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액티비티 이동을 해야 되죠. 그쵸? 예, 선생님이 순간 싹 졸았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인텐트, 뉴 인텐트. 자, 이거 쓰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원도 만들면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 이동했으니까 리턴 뭐 할 거예요? 리턴, 예, true. 가야 되죠? 예, 또 뭘 더 하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스위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 깜빡깜빡 하는 게, 스위치 문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불리언을 리턴 하라는데, 이 함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턴 false 해줘야지.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원일 때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도 return 그냥 false 써줘도 되겠죠? 네.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코멘트 처리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가 이동하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 메뉴 나온 거는 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동작은 얘가 만들어줘야 동작. 우리 얘 만들기 전에 실행을 시켰잖아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눌러도 이동하게 되어 있고, 그쵸? 예. 이걸 눌러도 이동할 거는 이렇게 온크리에이터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살짝 옵션 메뉴.
자, create 옵션 메뉴, 옵션스 아이템 셀렉티드 해서 자, 여기 메뉴 부풀리는 거, 예, 옵션 메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로 어떤 아이템에서는 인텐트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여기 하는 거랑 똑같은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to 가지고 이동하는지만 보겠습니다. to. 이동됐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이동하는 거 다시 정리를 했어요. 자, 코드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예, 선생님이 버튼을 누를 때 뭔가 좀 동작을 한 다음에 뭐 비밀번호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동하는 것은 예, 다음 컨텐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